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1위를 피하고 나니 범을 만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나가고 나면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이 오려나 했지만 1위를 피하니 범을 만나는 격이 됐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제 당 차원에서 정인들을 불러서 별도의 장외청문회를 열었죠. 그 국민청문회 이 이름으로 청문회를 열고 나서 그 느낌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박범계 후보자 사법고시성 폭행이나 공천 헌금 묵인 이런 것들을 거론을 쭉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가장 엄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가 범죄부 또는 피고인부로 전락할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이 박범계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놓고 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물론 신상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법무부 장관 박범계, 곧 임명이 될 텐데요. 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추미애 장관, 전 장관보다 더 사나운 범의 기세로, 추미애가 1위였다면 더 사나운 범의 기세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는, 그래서 정권 소대 역할을 할 가능성,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했던 그 윤석열에 대한 이 견제, 어떤 축출, 이런 것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공수처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혹시 공수처를 이용을 해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인신까지 이렇게 제약을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대권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림까지도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상력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늘 그 박범계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견제, 그리고 이 상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올가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얼핏 내비친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자, 청문회 앞두고 사전에 그 서면 답변서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좀 내비친 적이 있죠. 대전지검이 지금 수사하는 월송 1호기 그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또 증거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검찰 수사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지휘를 하고 있죠. 그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범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 자, 이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 감독하겠다. 개별적인 수사,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청와대 장관 때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가 있죠. 추미애 장관은 그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 천정배 장관 시절, 노무현 대통령 때 천정배 장관 시절에 한 번 했던 그 수사 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지난번에 석 달 사이에 2번이나 발동을 했습니다. 윤석열을 견제하느라고. 그런데 박범계 역시 수사 지휘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권력 수사의 지금 핵심이 되어 있는 월성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할 수도 있다.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답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사전 질문서에서 서면으로 밝힌 거고, 오늘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답변을 유도를 했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업무의 핵심이다. 법무부 장관 업무의 핵심이다. 검찰 지휘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렇게 답변을 딱 유도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박범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것은 꼭 수사 현안에 대한 것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사 현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수사 현안이 아니고 검찰 전체에 대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장관이 통제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전 수사, 월성 원전 수사뿐이 아니고 검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권력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전반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문제나 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이런 것도 다시 수사가 막 진행될 그런 움직임이 있죠. 또 라임, 옵티머스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 수사 지휘권을 포괄적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답변을 오늘 했습니다. 윤석열이 지휘하는 수사 전반에 걸쳐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것은 계속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성 사건 같은 경우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영구 폐기 언제 됐느냐 말 한마디 듣고 그때 배훈교 산자부 장관과 최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막 움직였죠. 그래서 배훈교 장관 같은 경우는 더 가동을 해야 더 된다는 과장의 보고서를 받고 너 죽을래?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로를 다시 고쳐서 조기 폐쇄 쪽으로 갔다. 그래서 금명간 지금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 차례겠죠. 그런데 배군교 소환 금명간 되는데 신병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때 장관 됐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면 또다시 추미애 윤석열 충돌에 의해서 박범계 윤석열 충돌이 시즌2가 되는 겁니다. 또 특히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죠. 신병 처리 문제, 배공규 전 산자부 장관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을 할 수 있죠. 그 전에 천정배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것도 그때 국가보안법 사건 그 동국대 교수 장정구 교수의 신병 처리 문제였습니다. 구속이냐,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 그래서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죠. 그걸 좀 받아들이고. 자, 이 사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양쪽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추미애 장관이 두 번이나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윤석열과 충돌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박범계가 윤석열과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얼핏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곧 검찰 간부 인사가 있죠.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원래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추미애 갈등 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거의 패싱을 하고 검찰 학살 인사를 했죠. 권력 수사를 하는 검찰들을 다 자천 인사했는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됐는데 그것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외면해버렸죠. 그런데 박범계는 윤석열의 의견을 듣겠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 이것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 서면 답변도 그렇고 오늘 답변도 그렇고. 근데 의견만 듣고 말 수도 있는 거죠. 그 의견만 듣고 본인 뜻대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을 또 내비치는 말을 오늘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했던 그 4차례에 걸친 대학살 인사라고 표현을 하죠. 자천 인사, 권력 수사하는 그 검사장급들을 전부 지방으로 내보낸 데 대해서 그 검찰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박범계 후보자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능력과 자질, 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인사했던 것으로 들었다. 추미애 인사 잘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 이것은 형식적인 문제고. 자, 이렇게 또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질문이 나왔죠.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에 해부할 때,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에 해부할 때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었죠. 똑같이 또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을 하죠. 특히 이 서면 답변서에서 박범계 후보자가 윤석열 총장 부인 문제, 뭐 부인과 장모 그 사건들이 있는데 다시 끄집어낸 사건들이죠.
근데 장모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인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부인 문제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 이렇게 서면 답변을 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사건도 공수처로 넘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모든 사건은 박범계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또 오늘 청문회에서 박범계 후보자가 그 수원지검에 수사하고 있죠. 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이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 김진욱 처장만 임명이 된 상태로 지금 수사팀을 꾸리고 있죠. 한 2달 걸린다는데 그럼 이걸 그대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공수처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문재인 정권 주변에 대한 수사는 지금 2달 동안 그냥 묵혀놨다가 공수처가 수사 체계를 딱 갖추면 거리로 다 능계한다. 이 주장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성별해서 수사를 하겠죠. 뭉갤 건 뭉개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나, 월성 원전이나, 뭉갤 건 뭉개고, 수사할 거는 수사하겠죠. 윤석열 부인 문제나, 또 다른 야당 국회의원 문제나. 자, 지금 그런 그 의도들이 오늘 청문회에서 얼핏 계속 보였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윤석열을 순사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거의 다 정치적 수사, 정치적 레토릭이었습니다. 나중에 퇴임 후에라도 본인이 윤석열 축철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축철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민주당도 그렇고 박범계도 그렇고 처음에는 저게 무슨 이야기지 하다가 지금은 다 알아차렸다. 그래서 원래대로 윤석열에 대한 이 견제 공격을 다시 시작을 했다. 자, 그런 해석이 지금 가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아침 제가 조간닥풀에서 전해드렸지만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 말에 대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그 말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했죠. 정치하려면 나가서 하라고 엄명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윤석열 축출이 문재인 정권의 제일 앞선 과제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박범계도 추미애처럼 인사권, 수사지휘권, 또 감찰권을 동원하겠죠. 다 총동원해서 윤석열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추미애, 윤석열 충돌은 1년 내내 됐지만 박범계, 윤석열 충돌은 한 2달 동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가 출범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수처에 다 줘버리고 윤석열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3급 이상은 다 줘야 되니 5급 이하는 경찰이다 하니 4급만 검찰이 할 수 있는 4급 수사처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힘이 다 빠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자체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든 2호든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은 농계작전,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사의를 밝히면 윤석열도 사표를 낼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농계작전 같이 이 물속에 뛰어드는 그런 농계작전까지 펼치면서 윤석열 축출을 시도하다 실패를 했는데 박범계는 그럴 필요까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같이 직을 걸 필요도 없죠.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또 지금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부인 사건뿐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그때 징계위에 걸었던 무슨 판사 사찰 문제나 또 감찰방해, 수사방해, 한동훈 관련해서 채널A 사건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수사 대상으로 직권남용 하면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2달 후에 그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박범계 그리고 공수처처장이든 뭐 실세로 들어올 차장이든 이쪽이 한 조가 돼서 윤석열을 계속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공수처와 합작해서 윤석열을 이 인신까지 올가매는 그런 시도를 할지도 모른다. 자, 공수처는 검사에 대해서는 윤석열도 검사죠.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권 외에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까지 막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의 덜미를 잡아놓고 인신 구속까지도 시도할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이 정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여의도 정가에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그래서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되고 구속이 되고 하면은 옥중 출마하면 뭐 그거 더 당선되는 거 아니냐, 유리한 것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옥중 출마 이런 것은 기성 정치인이나 가능한 이야기고 정치권의 세력이 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옥중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대권 도전에 오히려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혀 상상 밖의 일들이,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차기 대권 주자, 유력한 주자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도 해보는 겁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